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새로운 스타트업에 베팅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자사 벤처펀드를 통해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투자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xAI 지분 2%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xAI는 최근 6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핵심 투자자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 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등이 참여했고요.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자금을 댔죠. 이 xAI가 뭐길래 돈나무 언니가 픽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분이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캐시 우드, 우리가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캐서린 우드인데 아크인베스트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캐시 우드가 xAI라는 회사,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캐시 우드를 아시는 분, 머스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xAI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X라는 알파벳을 들으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세운 AI 회사, 인공지능 회사라고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시리즈 B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리즈 B 펀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대규모로 인력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리즈 A보다는 규모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이 xAI라는 회사가 시리즈 B 펀딩을 통해서 이만큼의 돈을 조달을 했다고 해요. 6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조 원가량이 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의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벤처 캐피탈들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해서 이 가능성을 보여줬냐? 이 xAI라는 회사를 설립한 거는 지난해 3월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공개한 거는 7월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생성형 AI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명령어로 입력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뜻하죠. 이런 서비스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록이라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X의 프리미엄 이상 구독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긴 문맥을 이해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해하는 기능 이런 걸 통해서 AI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점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기존 서비스와 다른 점이라면요. 기존에 있는 생성형 AI들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 이거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xAI는 아무래도 설립자의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것들로 이용자를 유혹한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 AI라는 시장이 얼마나 커지길래 일론 머스크까지 나섰냐? 이거는 마켓이라는 시장 조사 업체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에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1,500억 달러 규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평균 36.8% 굉장한 고성장이죠. 그래서 2030년 이쯤에는 이렇게 1조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인공지능 시장이 초기 단계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고속 성장에 대응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심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4분기에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S&P 500 상장사 이쪽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AI를 언급한 회사가 179개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5년 평균의 73곳 그리고 10년 평균의 45곳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이 돈이 되진 않더라도 이런 산업의 흐름 자체가 AI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언급이라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직 일부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는 대표적으로 따지면은 전기차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으로의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당장은 지금도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인공지능 칩,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구리 같은 원자재들,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하는 기업들,
미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넓고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도 많은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지금 국내의 AI 역량은 세계 6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에 비해서 한참 뒤처지지만요. 지금 AI 패권을 놓고는 3위 경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건 그럭저럭 괜찮은데요. 인력 수준이나 연구 역량 같은 것들은 아직 이런 선두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지원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